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이랑 대판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 일방적으로 욕만 얻어먹고 절교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친구를 이해시켜 보려고 애썼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친구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친구 엄마랑 썸씽이 있었거든요. 광분하는 친구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아줌마랑 저도 서로에게 푹 빠져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남녀가 썸 타고 연애하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그냥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직장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태준이라고 할게요. 태준이하고 저는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면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침이면 만나서 같이 등교도 하고요. 학원이랑 스터디 카페도 같이 다니면서 엄청 친하게 지냈죠. 태준이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생긴 친구였어요.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격도 좋고 키도 커서 참 멋진 녀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학교에서 여학생들 여러 명이 태준이를 좋아하기도 했죠. 정말이지 잘생긴 외모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나 싶었는데 태준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외모가 좋으시더라고요. 태준이 아버지는 사진으로만 배웠는데 아주 잘생기신 편이었고요. 태준이 엄마도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상당한 미인이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준이 생일이었는데 다른 반 여학생들이 와서 수줍게 태준이에게 선물을 주고 가기도 했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성격 좋은 태준이 녀석은 선물을 준 여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다정하게 대하는데 여자애들이 아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잘생기고 예쁜 건 능력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은 태준이 녀석에게 사실 질투를 느낀 적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속으로 태준이 녀석 그거는 작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질투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참 친하게 고3 1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만나곤 했죠. 대학에 가니 재밌기도 하고 바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전공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바쁘게 지냈지만 공부만 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으니 술도 본격적으로 마시게 되었고요. 평소 관심 있었던 동아리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설치고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도 해보게 되었어요.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요. 군대에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던 일이에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갑내기 여자친구였는데 우리는 여행을 갔다가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요. 그날 저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경험이 없다 보니 참 미숙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그날 밤은 낭만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친구는 제가 입대하던 날 훈련소 앞에까지 따라와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는 저에게 이별을 선언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별 통보를 받으니 그 당시에는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젊은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야 흔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통의 제 또래 친구들처럼 나름 치열하고 바쁘게 좌충우돌하는 20대를 보내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면 인생이 조금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니 취업이라는 관문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취업 전선에서 몇 번의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업도 잘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 무렵 태준이랑은 1년에 한 번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저도 그렇고 태준이도 그렇고 뭐가 그리 바쁜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면서도 자주 만나지를 못했네요. 그러다가 2년 전에 태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오랜만에 태준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부고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빈소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마련이 되었고요. 저는 부고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장례식장에 가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만큼 가깝고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회사를 빠질 수는 없으니 출근을 하기는 했지만 퇴근하고는 쭉 장례식장에 있었죠. 태준이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태준이 엄마랑 태준이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나 봐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씁쓸하고 무겁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구슬프게 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발이 나는 날 새벽에 운구차가 나가는 것까지 보고는 저는 회사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태준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태준이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장례 치르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동네에서 가볍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오랜만에 태준이와 소주를 기울이면서 간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서로의 인생이 있어 그동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고 반가운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는 다 털어놓지 못했던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태준이는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태준이는 외동이어서 꼴랑 세 식구가 전부였는데 한 사람이 없으니 더 티가 많이 났나 봐요. 태준이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고 회사에서 당직이라도 있는 날에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했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엄마가 혼자 계시게 되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그날은 태준이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면서 친구와 술잔을 기울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래도 제가 분명 태준이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까지 우리는 마음껏 취했고요. 이 우정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자는 약속도 하고는 만취한 채로 헤어져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가던 중 동네 길가에서 태준이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을 하고 오신 건지 운동복 차림이었죠. 아줌마는 연한 핑크색 트레이닝복에 챙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냥 젊은 아가씨나 다름없어 보였어요. 저절로 눈이 가는 모습에 먼저 쳐다보고 나서야 태준이 엄마인 걸 알게 되었죠. 아줌마랑 눈이 마주쳐서 저는 가볍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장례식장에 있어 주었던 걸 기억하시는 듯 했죠.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예전에도 동네에서 마주친 기억이 있기는 했는데 워낙 오래전이기도 했고 아는 체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친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만큼 제가 넉살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줌마는 지난번 장례식에서 자리를 내내 지켜줘서 고마웠다고 이 동네에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아마 제가 옆동에 사는 건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옆동에 산다고 이야기를 드리니 아줌마는 동네 주민이었냐면서 반갑다고 가볍게 웃으셨죠. 그때만 해도 친구 엄마에게 흑심을 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예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탤런트 이영애를 닮은 것 같기도 했는데 거기다가 섹시함을 더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엄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외모에 스타일도 참 세련되어 보였죠. 역시 잘생기고 예쁜 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만 나눠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기분이 들게 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 입구까지 몇 분 정도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얼마 전 태준이랑 술을 한잔 했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태준이가 아줌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제 딴에는 약간 어줍잖은 위로도 드렸죠.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태준이 있을 때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게 아줌마와 나눈 대화다운 첫 대화였던 셈이네요. 그렇게 그날은 별일 없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아줌마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순수한 호기심에 불과했어요. 저는 저보다 연하인 여자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번 아줌마를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볍게 안부를 묻기도 했죠. 보면 볼수록 예쁘고 섹시한 모습에 솔직히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냥 별다른 뜻은 없었는데 아줌마랑 친해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문득 아줌마가 러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퇴근 후에 운동 삼아 아줌마랑 같이 러닝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혼자 뛰려면 지겹고 힘든 기분일 텐데 아줌마랑 뛰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하고 와서는 동네 산책로를 달려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우연히 만나서 같이 달릴 수도 있고 자연스레 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참을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뛰려니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허접하게 뛰는 걸 아줌마에게 들키면 망신스럽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아직은 저의 체력이 쓸만했던 것 같아요. 며칠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 적응도 되고 할만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후에 정말로 바라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혼자 슬슬 퇴근하고 와서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돌아봤더니 아줌마더라고요. 저에게 달려와서는 러닝하는지 몰랐다면서 그날 같이 달리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정하게 보폭을 맞춰서 달렸어요. 달리면서 가볍게 이야기도 나눴는데 호흡이 거칠어지다 보니 아줌마의 숨소리가 격해지는 게 약간 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슬쩍 아줌마를 쳐다봤는데 출렁이는 가슴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고요. 그날은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같이 뛰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줌마도 혼자 뛰는 게 약간 지루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저하고 같이 뛰니까 말동무도 되고 좋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종종 같이 러닝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럼 너무 좋겠다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아줌마랑 러닝메이트가 되었네요. 아줌마랑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을 하게 되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같이 러닝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죠. 운동을 함께하니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달리던 도중에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린 아줌마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손도 슬쩍 잡게 되었고요. 어느 날은 다리를 삐끗한 것 같다는 아줌마의 발목을 만져주기도 했죠. 아줌마도 운동 중에 은근슬쩍 제 등이나 팔을 만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같이 운동하다 보니 친근해지고 스킨십을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았죠. 이래서 러닝 동호회를 우스갯소리로 달리는 헌팅포차라고 하는 건가 봐요. 남녀 사이에 정분 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같이 저녁에 러닝을 한 게 벌써 3달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아줌마하고 저는 엄청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아 억지로 시작한 러닝이었는데 저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엄청 살갑게 대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는 옆에서 뛰던 아줌마의 거친 숨소리가 떠오르면서 야릇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줌마의 향수 냄새며 달라붙는 운동복 덕분에 훤히 느껴지는 아줌마의 몸매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스트레칭을 한다면서 제 팔에 엄청 기대왔던 어느 날인가는 혹시 아줌마가 나를 꼬시려고 들이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밤이면 그냥 잠들기가 어려울 만큼 뒤척이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기는 했죠. 친구 엄마인데 무작정 들이대기도 그렇고 또 아줌마 마음도 모른 채 저 혼자 김칫국 마시기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은큼한 마음은 감춘 채 아줌마랑 신나게 러닝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오면 러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하려는 찰나 아줌마에게 메시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오늘 비 오는데 술 한잔 같이 할 생각이 있냐면서요. 저는 태준이도 집에 있어서 부르시는 건가 물어봤더니 아줌마는 태준이는 그날 당직이라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상황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줌마랑 같이 러닝을 하면서 엄청 친해지기도 했고 스킨십도 하고 장난도 스스럼 없이 치는 사이가 되었지만 집에 초대라니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만 초대받는 게 약간은 이상하고 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기려나 싶다가도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괜시리 혼자 착각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죠. 요 근래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친구 엄마를 상대로 별별 상상을 다 한다면서 스스로를 질책도 했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저는 아줌마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엄마이기는 하지만 여자에게 초대받은 거잖아요. 근처 꽃집에 들러서 꽃다발을 하나 사서 들고 가게 되었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태준이랑 친한 사이였지만 집에 놀러 가본 일은 없더라고요. 아줌마네 집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초인종을 눌렀죠.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라고 활짝 웃어주었어요. 제 꽃다발을 받고서는 고맙다고 환하게 웃어주는데 나이는 들었지만 아줌마는 웃는 모습이 너무 눈부시게 예뻤어요.
정말이지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던데 아줌마는 유독 더 예쁘더라고요. 남자에게 오랜만에 꽃다발을 받아본다면서 고맙다고 제 팔뚝을 살짝 터치하는데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러닝하면서는 은근 손도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그날의 터치는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는 안으로 들어섰죠. 아줌마는 본인이 요리를 잘 못한다면서 미리 몇 가지 음식을 사다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아무렴 어떤가요? 예쁜 아줌마랑 단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실 생각을 하니 저녁거리나 안주는 어떤 거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술을 종종 드시는 편이었나 봐요. 집에 술이 종류별로 있으니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소주가 조금 땡기기는 했는데 술안주를 보니 맥주가 낫겠더라고요. 아줌마도 굿초이스라면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왔죠. 식사라기보다는 술안주에 가까운 음식을 앞에 놓고는 아줌마와의 술자리가 시작되었어요. 대화도 너무 즐거웠고 아줌마와 마시는 술은 달기까지 했죠. 제가 술이 약한 편은 아닌데 그날은 맥주 몇 캔에도 취기가 확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술이 아니라 아줌마에게 취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살짝 취한 아줌마도 발그레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배시시 웃어주었는데요. 그 모습에 홀리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꽤 시간이 흘렀을 때쯤 더 마시면 실수할까 싶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가 일어서려는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혼자 있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아줌마는 더 이상 친구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있기 싫다는 아줌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제 옆으로 살며시 다가와서 제 입술을 덮쳤고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아 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아줌마를 번쩍 안아서 방으로 들어갔고요. 우리는 거기서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달간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아줌마와 진짜로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였죠. 그날 밤에만 여러 번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한참 깊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났는데요. 아줌마는 몸에 힘이 없어 못 일어나겠다면서 침대에 누운 채로 저에게 진한 굿바이 키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아줌마와 보낸 그 밤이 믿기지를 않아서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쯤에 아줌마에게 톡이 왔는데요. 밤새 너무 진하게 사랑을 한 탓인지 그날은 힘들다고 하루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준이가 집에 있으니 다른 날 보자고 했고요. 은근슬쩍 저에게 여보야라고 부르면서 뽀뽀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죠. 그 이후로 아줌마에게 제 호칭은 여보야가 되었고요. 아줌마와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예전처럼 같이 러닝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태준이가 집에 없는 날은 빼놓지 않고 아줌마네 집에 가서 뜨거운 연애를 하기도 했죠. 우리는 진심으로 너무 잘 맞는 한 쌍인 듯 했어요. 속궁합마저도요. 아줌마는 젊은 저를 감당하기 버거워하면서도 엄청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매번 아줌마가 먼저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았죠. 아무튼 그런 행복한 날들이 한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얼마 전 아줌마와의 관계를 태준이에게 들켜버리는 일이 생겼죠. 아줌마가 태준이의 당직 스케줄을 착각한 건데요.
저는 아줌마네 집에서 사랑을 나누던 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준이에게 현행범으로 딱 걸리게 되었어요. 민망하기는 했지만 잘못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요. 태준이는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저를 파렴치한 놈 취급을 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기만 했죠. 아줌마도 말리려고는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날 쫓겨나듯이 아줌마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아줌마하고 톡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눴는데 태준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엄청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소나기는 피해 가랬다고 우리는 며칠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로 했고요. 저는 태준이에게 연락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동네 놀이터에서 한밤중에 태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 사실을 털어놓아도 태준이는 제 말을 곱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혼자 된 아줌마를 꼬드겨서 재미 보려고 했냐면서 저는 욕만 잔뜩 얻어먹고는 결국 절교를 당하게 되었죠. 억울하기는 하지만 태준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네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줌마와 저는 계속 연애를 이어오고 있어요. 같이 러닝도 계속하고 있고요. 밖에서 데이트도 종종 하는 편이에요. 달라진 점이라곤 이제는 아줌마네 집이 아닌 모텔 같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뿐이죠. 태준이에게 이 관계를 걸린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를 차단했는지 전화도 받지를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태준이도 조금은 아줌마와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 빼면 저는 동네에서 젤로 예쁜 아줌마랑 뜨거운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우리는 아직도 눈만 마주치면 전기가 통할 만큼 후끈한 사이거든요. 저는 이 연애를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어요. 아줌마도 저도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잘 맞는 한 쌍이거든요. 아줌마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 편인데요. 사실은 연애하다가 절정일 때 표정은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줌마예요.